옛날 옛적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두루두루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방자할망이라 불리는 바다의 여신이었다. 방자할망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는 파도를 지키며 어부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고기를 잡고 돌아오기를 돕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녀의 전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보물의 이야기였다. 어느 날 통영 마을에 심한 폭풍이 몰아쳤다. 어부들은 그날따라 예감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깃잡이를 미루었지만 젊은 어부 철이만은 그대로 바다로 나갔다. 철이는 갓 결혼한 아내와 아이에게 우럭이나 조기를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에 깊은 바닷속까지 배를 몰았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험해졌고 결국 철이의 배는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밤이 되고 이상이 조용해진 바다에 철이를 찾기 위해 나선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철이의 아내는 깊은 슬픔에 잠긴 채 바닷가에 앉아 방자할망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할망님, 제발 저희 남편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가 무사히 돌아와 저희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 소리에 감동한 방자할망은 그날 밤 철이의 꿈에 나타났다. 꿈에서 방자할망은 은백색의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바다 위에 떠올랐다. 그녀는 물속에 깊이 잠든 철이에게 속삭였다. 세방낙조, 세방낙조를 찾아라. 너의 길을 밝히고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철이는 깨어난 후 자신의 꿈이 던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바다를 떠돌았다. 며칠 후 철이는 우연히 세곡산 아래 작은 개울이 흐르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방자할망이 언급한 세방낙조라는 것을 늙은 현자가 알려주었고 철이는 그곳에서 보물 같은 바다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지혜와 초자연적인 도움 덕에 많은 어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풍요로운 고깃잡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철이의 이러한 이야기와 방자할망에 대한 존경은 아니 2해 지나는 동안 통영 전역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파도가 거세질 때마다 그녀에게 기도를 올렸고 무사히 돌아온 어부들은 방자할망의 힘과 보호를 받았다고 믿으며 감사를 표현했다. 그렇게 방자할망은 통영 사람들에게 수호신이자 끊임없이 보살펴주는 지혜로운 친구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통영의 방자할망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그 믿음은 해마다 새벽녘부터 새로운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의 평온한 마을에 장수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이자 그곳의 영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지혜와 경험은 세대를 넘어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수 할머니가 살고 있던 마을은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산 가까이에는 맑고 깨끗한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곡식과 가축을 이 냇물에 물로 길렀고 물고기도 잡으며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장수 할머니는 늘 나지막한 언덕이 작은 오두막에 사셨으며 그녀의 오두막은 마치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집 같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작물이 이내 마르기 시작했고 가축도 이유 없이 아파했습니다. 이상한 바람이 산을 내려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불안해진 마을 사람들은 장수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모든 것이 영적인 불안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이 수호신을 깨웠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라 마을 중앙에 있던 오래된 마을 제단을 향하게 되었고 장수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제사 음식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수 할머니는 특별한 주술과 노래로 수호신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의 뒤를 따라 간절히 염원을 담아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중앙 제단에서 아련한 빛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마을의 농작물도 다시 푸르게 생기를 되찾았고 가축들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온함을 찾았고 모두는 장수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고 이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수 할머니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을이 정신적 지주로 살아갔으며 그녀의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영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장수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고 그녀의 흔적은 마을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그녀의 이름을 부르진 않지만 그녀의 존재를 마음 깊숙이 인식하며 평온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전라북도의 작은 고을 순창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청룡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고을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으나 가끔씩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내린 커다란 비구름이 마을 뒤덮고 며칠이고 비를 퍼부어 마을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그때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이 그 빛을 따라가며 그곳에는 장엄한 청룡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청룡의 비늘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모습은 매우 웅장했다. 녀석은 하늘로 날아올려다니 마치 춤을 추듯이 구름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먹구름이 갈라지면서 비가 멈추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런 기이한 경험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청룡을 마을의 수호자로 여기며 대대로 전설로 간직하게 되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청룡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청룡에게 바치는 제사는 국악과 춤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이 전설은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을 둘러싼 산과 강 그리고 하늘을 나는 청룡의 이야기는 순창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외부의 침략이나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 전설은 또한 마음의 위안을 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전설을 기억하며 그들이 받은 자연의 혜택과 조상들의 지혜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청룡제는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는데 이때 외지인들도 많이 방문하여 순창의 전설과 문화를 체험하곤 한다. 이렇게 순창의 청룡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고유의 문화를 이루고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마을 인제에는 포천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웅장함과 신비로운 기운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전설과 민담이 전해져 내려왔다. 특히 포천산의 높은 곳에는 여우신이 산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다. 여우신은 산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으로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우의 형태로 산속을 누비곤 했다. 여우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옛날 인제 마을에는 영특하고 호기심 많은 청년 준수가 살고 있었다. 준수는 어느 날 밤 꿈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여인은 은은한 빛을 발하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밤중의 달빛처럼 부드럽고 맑았다. 여인은 자신이 포천산의 여우신이라 소개하며 마을에 가까우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했다. 꿈에서 깬 준수는 이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여우신의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꿈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우신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포천산으로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준수는 며칠 후 혼자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준수는 이른 새벽 준비를 마치고 포천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오랜 시간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침내 꿈에서 보았던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엔 화사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그녀 여우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우신은 준수에게 포천산이 깊은 비밀을 들려주었다. 몇 대에 걸쳐 신성한 고대 의식이 끊어졌고 그로 인해 자연의 흐름이 왜곡되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 이상 기후와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여우신의 도움을 받아 산정을 빛으로 채우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중을 베어 포천산의 경의를 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준수는 마을로 돌아가 여우신의 뜻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했다. 모두가 여우신의 지혜를 믿고 포천산의 경의를 표하기로 했다. 그 후 인제 마을은 매년 정해진 날에 포천산 정상에서 고대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되찾게 되었다. 여우신은 그날 이후로 준수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 조언을 주며 마을을 지켜보았다. 결국 포천산은 그 신성함을 회복했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잃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인제는 수호신, 여우신과 함께 번창하는 마을로 자리 잡았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가옥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오래된 가문의 장롱의 마을 불운을 가져오는 귀신이 살고 있다는 속삭임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가로운 어느 봄날 김씨 가문의 큰 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큰 댁에는 나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장롱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장롱은 대대로 내려온 가보로 주로 명절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 때문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장롱을 김씨 장롱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장롱에 깃든 귀신은 가족 중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지를 때면 모습을 드러내고 그를 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장롱 귀신이 나타나며 집안의 크고 작은 물건들이 자주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김씨 장롱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어느 누구도 댁에 들어가 장롱 옆을 지나가기를 꺼려했으며 장롱은 점차 덮개가 덮인 채 방 한 구석에 고요히 자리 한 채로 방치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씨 가문의 장손인 김영철은 오히려 그 귀신 이야기가 허구라고 믿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그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자 장롱의 신비를 밝혀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가문의 어른들이 잠든 시간에 그는
단독으로 장롱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는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영철의 손에서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롱 앞에 다가갔고 곧이어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그저 오래된 옷가지만 정갈하게 걸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영철은 웃으며 역시 괴담이었군 이라며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더니 어두운 그림자가 방 안에 스며들어 장롱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철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장롱 안 깊은 곳에서 기다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장롱 귀신이 곧 김씨 가문의 잘림을 막아준 보호자일지 모른다는 소문을 떠올리며 더 이상 장롱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장롱은 다시 덮개를 덮고 조용히 숨을 죽이며 가족의 한쪽에서 예전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은 이후로 장롱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고 단지 마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신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장롱 귀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마을 평화를 지키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